여러분, 혹시 매일 양파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혈관에 좋다고 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라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빠지지 않고 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양파를 넣은 된장국, 점심에도 양파 반찬, 저녁에는 고기와 함께 양파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신장 기능 악화, 그리고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안 드시는 분이에요. 특히 양파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양파 자체가 나쁜 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된장국에 양파를 넣어 드시지 않으십니까? 젓갈에 생양파를 찍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삼겹살과 함께 양파를 듬뿍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었던 음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장기 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 뒤쪽 허리 양옆에 자리 잡고 있는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 두 개입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그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을 정수기가 걸러주듯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양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큰 생수통으로 수십 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도 신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장기가 생각보다 쉽게 지쳐버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아무리 많은 부담을 받아도 잘 버텨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는 점점 낡아갑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막히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상당히 많이 손상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아무런 경고 없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붓고 숨이 차고 피로가 심해지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가장 무섭습니다. 신장은 아플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이해하고 미리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매일 먹는 음식 그리고 그 조합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식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합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통 20대에는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기능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젊을 때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40세를 지나면서부터 이 기능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많은 분들의 신장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같은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짠 음식도 고기도 자극적인 음식도 신장이 잘 버텨냅니다. 마치 새 필터가 강한 오염물도 거뜬히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약해진 필터에 계속해서 강한 부담이 들어오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수도관에 강한 수압을 계속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 20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그때의 몸과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무엇이 좋은 음식인가 보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양파입니다. 다음 내용에서 왜 양파가 어떤 분들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식재료, 바로 양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많은 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관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관리, 심혈관 건강, 그리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양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음식에는 반드시 다른 얼굴이 존재합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에는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칼륨과 인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성분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심장이 멈추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심장이 몸속에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양파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파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몸에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몇 가지 음식 조합이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첫 번째 음식 조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하셔야 할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양파와 된장의 조합입니다. 된장이 몸에 좋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된장은 훌륭한 발효식품입니다. 장 건강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며 항산화 효과도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된장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즉 소금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양파가 더해집니다. 양파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짠된장 국물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늘어난 혈액과 압력을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파 속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신장의 미세한 필터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강한 물살을 계속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에 한 분이 매일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그 안에 양파를 듬뿍 넣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양파가 혈압에 좋다, 이렇게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몸에는 수분이 쌓여 숨쉬기까지 힘든 상태였습니다. 특히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조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물이 진해서 좋다, 밥을 말아 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국물 속에는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된장을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물은 줄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짠 된장에 생양파를 찍어 드시는 습관, 이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도 조용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더 흔하고 더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괴롭히고 있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흔하고 더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젓갈과 생양파의 조합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밥에 물을 말아서 젓갈 하나와 생양파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짭짤한 젓갈에 아삭한 생양파를 찍어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을 밥도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신장 입장에서는 밥도둑이 아니라 건강도둑일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젓갈은 부패를 막기 위해 아주 많은 양의 소금에 절여 만든 음식입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젓갈에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양파가 더해집니다. 생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류를 빠르게 만들고 몸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나트륨이 빠르게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전달되면서 신장이 쉴 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에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2번, 3번씩 깨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식습관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젓갈과 생양파를 드시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이를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생양파의 자극 성분이 방광까지 자극하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결국 신장은 쉬지 못하고 몸은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는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탈수입니다. 짠 젓갈은 몸속 수분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자꾸 물이 마시고 싶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계속 반복하시면 신장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탁에서 젓갈과 생양파를 함께 드시는 습관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것은 더더욱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조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다고 믿고 계실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고기와 양파의 조합입니다. 특히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양파가 기름을 잡아준다, 양파가 지방을 분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파를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고온에서 타거나 과하게 익으면서 생기는 독소와 같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파가 함께 구워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양파 속 당분과 고기의 지방이 강한 열을 만나면서 이 독소의 생성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함께 먹는다고 생각했던 조합이 오히려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신장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고기를 많이 드신 다음 날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고 속이 불편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많아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는 이를 분해하면서 요산과 같은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것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양파까지 함께 많이 드시면 칼륨 부담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불판 위에서 강한 불로 굽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한 끼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파는 함께 태우듯이 굽기보다는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다고 믿고 해왔던 습관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힘들게 하는 3가지 조합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장을 힘들게 만드는 3가지 대표적인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과 양파의 조합이었습니다. 짠 된장 국물과 양파 속 칼륨이 만나 신장의 필터에 강한 압력을 주고 혈압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 특히 국물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젓갈과 생양파의 조합이었습니다. 초고농도의 나트륨과 자극적인 생양파가 만나 신장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수면을 방해하며 몸의 회복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고기와 양파의 조합이었습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고기와 양파가 만나 독소가 생성되고 이것이 혈관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조합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양파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트륨과 칼륨이 과도하게 만나고 거기에 잘못된 조리법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3가지가 겹칠 때 신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합과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조금만 방법을 바꾸셔도 신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를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된장을 아예 드시지 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방법을 바꾸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서 제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양파를 드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물에 담그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파를 껍질을 벗기고 드시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찬물에 최소 20분 이상 담가 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과정 하나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양파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약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던 성분은 줄이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은 남기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그냥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20분의 차이가 10년 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냉장고에 물을 담은 용기를 하나 준비해 두시고 양파를 미리 썰어 담가 두시면 요리할 때도 훨씬 편리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양파를 바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물에 담그는 습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파를 어떻게 조리해야 더 안전하고 좋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생으로 드시거나 기름에 강하게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이 방법은 조금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생양파입니다. 생양파는 아삭하고 맛이 강해서 입맛을 살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극도 강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자극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양패는 몸을 빠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 위와 방광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양파를 물에 담가 칼륨을 줄인 후 찜기에 넣어 부드럽게 익히면 자극은 줄어들고 소화는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를 천천히 익히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양념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입맛도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기름에 센 불로 빠르게 볶거나 튀기듯이 조리하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리법은 불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신장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볶아서 드시고 싶으시다면 강한 불이 아니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부드럽게 볶으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양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부드럽게 조금만 천천히 조리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만 바꾸셔도 신장에 가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은지 가장 안전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된장 젓갈 고기와 같은 조합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는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바로 식초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신장 건강을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는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양파를 함께 드시면 양파의 좋은 성분은 살리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양파를 얇게 썰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둡니다. 그 다음 물기를 잘 빼고 용기에 담은 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양파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냉장고에 두시면 새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양파 절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는 소금이나 간장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나트륨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반찬이 됩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점입니다. 한번 만들어 두시면 며칠 동안 계속 드실 수 있어서 매번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파의 갈색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속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껍질을 물에 넣고 약한 불로 끓이면 간단한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양파는 버려야 할 음식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대신 이렇게 부드럽고 안전한 조합으로 바꾸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양파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건강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은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된장과 양파 젓갈과 생양파 고기와 양파, 이 세 가지 조합이 어떻게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피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양파를 물에 담그는 것,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신장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 조금 덜 자극적으로 드시는 것, 조금 더 천천히 먹는 것. 이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두 다리로 공원을 걷는 그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분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